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제가 지난 세 편에 걸쳐서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 대해 데이터를 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나온 대선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서 대선 판세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내용으로 담아봤습니다. 우선 전국 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최소한으로 선거인단 수를 얻어서 이길 수 있는 주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자, 270을 얻어야 이제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최소한의 경우는 펜실베니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를 이기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예, 나머지 주들은 이제 명백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네바다하고 애리조나를 이제 해리스가 이긴다고 가정을 했는데, 요게 이제 최소의 선거인단 수의 경우를 나타내는 거고,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트럼프가 가져오면은 트럼프가 가져오는 선거인단 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관건은 펜실베니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를 세 개를 이길 수 있느냐, 요게 제일 관건이고, 여기는 뭐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을 다 내준다고 했지만 미시간하고 위스콘신도 지금 트럼프로 계속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리조나도 그렇고, 대신 네바다 여기가 트럼프와 해리스가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경합주 중에서 요 네 개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를 이기면 트럼프는 당선이 되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그리고 펜실베니아 세 개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이유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이길 확률이 그 경합주 중에서 제일 높고 펜실베니아도 그 다음으로 높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한 대로 요 세 주만 이기면 이제 트럼프는 당선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주류 언론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들만 캡처했는데요. 누가 웃게 될까? 경합주 또 초박빙, 반 트럼프 공화당원의 손 내민 해리스. 그 다음에 미국 대선 경합주에서 대혈전. 네, 대혈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은 전국 지지율 트럼프가 역전했다. 러스트 벨트를 해리스가 내줬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상승세를 타자 오바마, 해리스 지원 출격 이렇게 됐는데, 오바마가 나와서 해리스를 지지하라는 어떤 강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연설을 했는데, 요것도 약간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 대선 경합주 초박빙, 해리스 내고 트럼프 세고 누세, 막판 무서운 상승세, 혼돈의 미 대선, 여기서는 또 혼돈이라는 표현을 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트럼프 막판 대역전극 펼쳐졌다. 해리스 앞에 펼쳐진 절망적 상황. 네, 해리스 앞에 펼쳐진 절망적 상황이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는 뭐 초박빙이고 혼전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그동안 뒤처지다가 막판에 대역전극을 펼쳐서 지금 해리스가 위기 상황이고,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전에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뒤지고 있다가 막판에 대역전극을 펼친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요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화면은 라스무슨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네, 5 period moving averages, black voters only. 그래서 흑인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를 한 건데, 요 뾰족뾰족한 그래프들은 그날 여론조사를 한 거,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이런 선이 이제 평균을 낸 거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여론조사는 그 숫자가 들쑥날쑥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쭉 평균을 낸 걸 보면, 요게 2016년 트럼프와 클린턴 때의 그래프입니다. 흑인의 클린턴 지지율이 거의 70%죠. 트럼프는 20% 아래죠. 그러니까 한 15% 정도, 많이 올라왔을 때는 20%, 적게 내려왔을 때는 15% 정도, 15%나 그 이하. 그런데 실제로는 몇 프로 나왔죠? 8% 나왔죠. 그래서 라스무센도 오차가 거의 2배 정도 overestimate 한 거죠. 그 다음에 2020년 트럼프와 바이든을 보면 바이든이 70%에서 60%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70% 다시 올라갔는데, 트럼프도 보면은 20%에서 30%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이제 20대 초반으로 내려왔는데, 실제로 결과는 흑인의 12%가 트럼프를 찍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라스무센이 overestimate을 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2016년보다 트럼프의 득표율이 올라갔다는 거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와 데모크래트 작년 3월부터 2023년 3월부터 조사한 걸 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30%대 또는 20% 후반대에 약간 머물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바이든이었겠죠. 바이든이 이렇게 되다가 이제 요 정도에서부터 이제 해리스가 들어오면서 다시 10% 가까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못 올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60%대 후반에서 꺾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클린턴 때하고 바이든 때하고 지금 해리스 때하고 흑인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트럼프는 10%대, 20%대, 그 다음에 30%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이제 추측이니까 아마 이번에 득표율은 한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때는 8%, 2020년 바이든과 붙었을 때는 12%, 그리고 요번에는 2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 득표율이 15% 이상이 되면 공화당이 거의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그래프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8세에서 39세 유권자들, 트럼프와 클린턴 2016년 얘기죠. 그때는 이제 대선이 가까울수록 18에서 39세의 클린턴 지지율이 이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40% 후반대, 트럼프는 3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20% 후반대로 떨어졌고, 근데 바이든 때 보시면 2020년 바이든과 붙었을 때 보면 거의 비슷해졌죠. 트럼프가 따라잡았죠. 지금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이든이었다가 여기 한 7월부터 요 정도부터는 이제 해리스일 텐데 거의 비슷하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18에서 39세 유권자들이 2016년처럼 이렇게 갈라져야 해리스가 유리한데 지금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아까 흑인 지지율,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18에서 39세 지지율을 보면 해리스가 2020년 바이든이나 2016년 클린턴 때만큼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초박빙, 뭐 트럼프가 대역전,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사실은 그 전부터 해리스는 클린턴과 바이든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었다. 요게 약간 의심이 가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미국 국민이 생각하는 이슈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세 개예요.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불법 이민 문제, 불법 난민자들. 그래서 그게 경합주마다 그 순위는 바뀌는데 어쨌든 그 세 개가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세 개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뒤처지고 있다가 역전했다?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이슈는 트럼프가 처음부터 유리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미국 국민은 지금 변화를 원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에 최근의 조사에서는 미국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좋다라고 대답한 국민이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가 안 넘습니다. 보통 이게 40%가 넘어야 집권당이 계속 유리하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40%가 안 되고 35%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정권을 바꾸고 싶은 국민이 대다수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고 있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미국 상황을 이렇게 본 게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생긴 현상이 아니고 올해 내내 미국 국민들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 벌써 거의 2년 돼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예측들이 트럼프의 가장 베스트 케이스, 선거인단 325명을 확보할 수 있는 베스트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를 이기고 위스콘신과 미시간, 그 다음에 애리조나와 네바다까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예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325대 해리스 213으로 압승을 거두게 되는 거고,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주류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낸 적이 많지 않지만 뭐 라스무센이나 애틀라스 인텔 같이 전문적으로 공정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곳의 결과를 보시면 이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인의 지지율, 18에서 39세의 지지율, 그 다음에 지금 유세할 때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세는 트럼프 쪽으로 이미 기울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럼 여기서 오바마가 해리스 유세를 지원하면서 흑인들 대상으로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X에 올라온 영상인데 1분 30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해리스가 흑인 남자들에게 지지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 남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흑인 커뮤니티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특히 흑인 남자들, 그래서 흑인 남자들에게 뭐 특별히 말하겠는데 너희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해리스가 그 하워드 유니버시티라는 흑인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처럼 힘들게 노력해서 부통령까지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왜 안 뽑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바이든은 유명한 흑인 팟캐스터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희들이 나를, 그러니까 흑인들이 보는 프로그램이죠, 너희들이 나를 안 뽑으면 너희는 흑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게 또 문제가 됐었고, 지금은 또 오바마가 너희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같은 피부색의 이런 사람을 왜 안 뽑고 다른 사람을 뽑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흑인이면 해리스를 뽑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X에서 쫙 퍼지면서,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이제 흑인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 트럼프가 백인 여성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데 백인 여성들을 상대로 당신들은 나를 안 뽑으면 당신들은 백인이 아니야, 아니면 왜 피부색이 다른 후보를 뽑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 세계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 언론에서 조용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되죠. 아무튼 오바마가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흑인 남성들이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흑인 남성뿐만 아니라 흑인 여성들도 불쾌해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오바마의 발언에 대한 반응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영상을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을 때도 나 같은 흑인한테 해준 게 없다, 트럼프 때가 오히려 나는 더 좋았다, 이러면서 내가 누구를 뽑든 당신은 상관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 삶을 살고 나는 내가 뽑고 싶은 대로 뽑겠다, 이런 반응들이 틱톡하고 X에 계속 올라옵니다. 뭐 흑인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리스가 지난주에 뭐 4-5개의 방송과 팟캐스트에 이렇게 출연했는데 그런 것도 역효과가 나고 있고, 지금 오바마가 이렇게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오바마가 한 발언에서도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흑인 사회에서. 일단 어떤 영상들인지 쭉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X에 들어가서 그 반응을 보면,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반응을 얘기하는 건데 조회수가 77만이고요. 이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인데, 럽 스미스라고, 이 사람도 똑같이 오바마의 그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건데 290만이죠, 조회수가. 이거는 흑인 여성인데 74만입니다. 이 사람이 한 거는 66만, 또 4만 7천,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이 여성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11만 4천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오바마 발언에 대한 반응을 올린 건데 88만입니다. 이 사람은 47만. 이런 식으로 이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40만이죠. 이번엔 또 흑인 여성 11만, 네, 28만, 뭐 72만, 뭐 끝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여론조사 뉴스에서 트럼프가 이제 역전시키고 뭐 초박빙이고 상황이 크게 급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와서 딱 그런 건 아니고 트럼프가 예전부터 앞서 왔다는 거를 제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가 이제 해리스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또 흑인 사회에서 그 반응들 보여드렸고, 일단 지금 해리스 캠프는 상황이 안 좋은 것만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오바마가 지원 유세를 나선다든지 뭐 해리스가 갑자기 방송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가 뭐 트럼프가 따라잡아서 역전시킨 게 아니고, 해리스가 처음 등장하면서 약간의 반짝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지지율 차이가 좁혀지긴 했는데 그게 어느 선에서 정체가 됐어요, 해리스는.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도는 원래 기도 했고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 경합주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선거도 25일 뭐 이 정도 남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도 나와서 흑인 남성들을 상대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해리스는 방송 여기저기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회를 하려는 건데,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세대로라면 트럼프가 이기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더 많은 내용을 커버하려고 했는데, 예, 시간이 또 이렇게 금방 흘러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